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담한 부산 진행의 조면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 위생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겠는데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마스크 착용 등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반드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부산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분들을 만나보는 대담한 부산. 오늘 함께 하실 초대 손님 어떤 분이실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하시죠. 대담한 부산 오늘의 초대 손님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입니다.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 YMCA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하는데요. 이 부산 YMCA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부산 YMCA는 그 1945년 해방둥이죠. 10월 달에 부산 진교회에서 창립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7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제 강점기 동안에도 물론 이제 공식 창립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지역 교회들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역사 현장에서 청년운동, 그리고 농촌 계몽운동, 그리고 당시 70년대 같은 데는 사실 상상이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국제 교류 협력 사업 같은 것도 네. 진행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 80년대 아무래도 민주화 시기에는 또 많은 그 청년 지도자들과 함께 그런 활동을 했었고요. 또 90년대에는 이제 시민운동의 맏형으로서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시민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활동들도 꾸준하게 해왔었습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약 70개 지역의 YMCA가 있고요. 부산 지역에도 초량에 저희 본부가 있고 네. 한 7개 지에 그래서 청소년, 또 사회복지, 어린이 유아교육 이런 운동들을 함께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네, 그야말로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생명평화운동의 요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올해 2020년 YMCA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좀 나눠본다면 주로 어떠한 사업들을 올해 계획으로 잡고 계실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주로 청소년 운동, 그리고 사회복지 운동, 또 유아교육 운동, 그리고 또 뭐 시민체육이라든지 또 시민운동, 소비자운동 이렇게 영역을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은 또 사업들은 하겠습니다만 네. 대표적으로 보자면 이제 청소년 운동을 보다도 좀 강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시민운동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 그 워낙 지방분권 또 자치분권 여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풀뿌리 주민자치 교육을 좀 강화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가장 아마 관심 있고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교통 분야일 것 네. 같은데요. 교통 분야도 부산 IMC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운동을 해왔었기 때문에 올해도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화하고자라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우리 회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환경운동에 네. 대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운동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대안적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조금 정책적인 이런 부분을 또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특별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 연수 사업 이런 사업들도 올해 또 주요하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달려가셔야 될 것 예. 같은데 네.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청소년 운동과 관련해서 좀 더 중점을 두어서 일을 추진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실 4.15 청선이 이제 올해부터 18세의 청소년들이 교복을 입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동안 YMCA에서 18세 참정권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셨죠. 예, 꽤 오랜 기간 동안 전국와이가 같이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뭐 기간으로 보자면 한 10여 년 더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 인식이 뭐 이렇게 청소년들은 아직은 아이다 이런 평가들 때문에 그런 그 선거법 개정이 되지 못했다가 지난 연말에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 되면서 이제 선거법 개정이 됐고 이제 만 18세 청소년들도 이제 말하자면 고3인 네. 학생들도 부산 지역은 한 8천여 명 될 겁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처음으로 생애 첫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도 그 법은 통과됐습니다만 사실 아직도 난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소년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그 소중한 그 국민의 어떤 한 사람으로의 참정권을 행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사전에 학교 차원에서도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근데 선관위가 그걸 금지시켰죠. 네. 그러니까 학교가 하는 선거 운동 또 모의 투표 이런 것들은 되지 않는다.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YMCA와 같은 시민단체들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운동을 꾸준하게 모의 투표 운동도 해왔었는데 사실 비용 같은 게 많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교육하는 데에서도 강사를 또 양육해야 되는, 양성해야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막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사실 교육청과 또 YMCA나 이런 민간 단체들이 잘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굉장히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 그게 법적으로 안 된다, 선관위가 안 네.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뭐 후원 정도, 이제 아이들의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는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게 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성세대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그런 부분은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아 아.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도 사실 민주시민 교육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그 여러 가지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습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 시민으로서 민주주의에 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의식을 가지게 할 것이냐, 어떤 주인 의식을 가지고 또 성숙한 시민들로서의 어떤 권리를 누리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탠다드한 그런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기에 대한 이런 논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강사를 양성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들을 좀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네. 있습니다. 사실 만 18세라고 하면 이제 고3 학생들 그 교실 내에서도 뭐 투표를 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뭐 하지 않는 그런 네. 학생들도 있겠습니다만 만 18세 참정권이 이제 결정이 됐다면 그 말씀처럼 교육 현장에서도 그만큼의 좀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말씀이시고 우리 학생들이 입시 제도에 눌려서 본인의 어떤 생각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참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물론 선관위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YMCA에서도 또 시민들을 대변하는 단체이니만큼 18세의 그 참정권이 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 좀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특히나 그 YMCA 하면 청소년 전문 음. 기관으로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네. 계신데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문제 해결에도 그동안 많은 또 노력들을 해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우리가 청소년 하면 대개는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최근 들어서는 그 학교 밖 청소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학교 밖 청소년 하면 문제하다 이런 네. 인식들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최근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 자발적으로 학교에 음.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의 시스템이 아니라 뭐 집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역량들, 끼를 발휘하기 위해서 공교육의 틀 안이 아니라 학교 밖으로 나와서 자기들의 어떤 그 훈련을 받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그 꿈드림이라고 하는 그 학교 밖 지원센터가 또 운영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은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가는 시간 동안 이제 꿈드림이나 이런 곳에 아. 나와서 자기의 어떤 그런 재능이나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청소년 수를 통계로 보게 되면 해마다 지금 약 0.5%씩 줄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네. 저출산에 대한 영향이기도 한데 반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매년 늘고 있습니다. 한 2, 300명씩 네네.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약 2,857명의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용어도 사실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학교라고 하는 곳을 어떤 청소년들이 머물 수 있는 물론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이긴 합니다만 학교 밖, 학교 안, 학교 밖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사실 청소년이면 청소년이다. 네. 그리고 자기 어떤 선택권을 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학교가 아닌 다른 쪽에 나와 있을 경우에
사실 이제 외모로만 봐가지고는 이제 표시가 잘 안 나는 경향도 네. 있고 아무래도 위기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기 시스템은 이미 뭐 지금 정부에서도 나름의 어떤 그 구청이라든지 또 교육청 또 이런 기관들과 더불어서 네트워크가 해서 위기 상담 체계들을 구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그런 위기 청소년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각 자체도 저는 이제 우리 YMCA 같은 시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회가 케어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에서 그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이 지켜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 네. 이것이 이제 저희 같은 단체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요. 기존 시스템에도 저희가 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수탁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이제 저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사회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에 조금 더 노력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뭐 일도 하고 하는데 네. 그런 권리가 잘 안 지켜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청소년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도 해야 될 올 한 해가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교 밖이라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학교 밖에서의 그들의 어떤 또 다른 역량을 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좀 앞으로 많아져야 될 필요가 있겠군요. 예, 사실 시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구 단위의 문화의 집도 있고 수련관도 있고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밖 지원 센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센터들이 있습니다만 그 많은 청소년들을 다 케어한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사실 20만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있는데 그 네. 청소년들 중에 일부만을 케어할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지역 사회와 기존의 교육청이나 이런 데와 잘 협업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은 뭐 마을에서 이제 아이를 키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교육 시스템에서 아이들을 키웠다 이렇게 본다면 또 가정과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청소년들을 잘 그렇죠. 성장할 수 있도록 또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네.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그런데 부족하지만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네. 청소년 운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쭉 들어봤고 이번에는 자치분권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사실 수도권과 지방의 그런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그런 격차 해소를 위해서 Y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실까요? 2월 18일인데요. 18일 날 이제 저희가 그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행사냐면 부울경 지역의 이제 메가리즘이라고 아.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울경의 어떤 경제 공동체 이런 얘기들은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네. 사실 그 부울경도 여러 가지의 어떤 행정적인 이런 내용들 권한들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 또 서울에 이제 중앙 정부에 있는 그 위원장 이런 분들을 균형발전위원장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 YMCA와 또 몇 단체들이 함께 이번 기획을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수도권 외에 사실 경제 공동체, 뭐 지역 경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데가 사실 부경 지역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800만 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700만 대로 이미 네.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만큼 사실 젊은 층들이 수도권으로 다 갈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을 그냥 그 행정 단위에서만 논의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이나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지고 이제는 이제 지방 분권에 대한 문제들을 확실하게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실 쉽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그 뭐 잘 아시겠지만 이미 대전권역까지를 거의 수도권이라고 본다면 네. 사실 그 우리나라의 면적의 절반으로 그냥 딱 나눠져 있고 인구 대비로 보자면 사실 거의 한 30-40%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된다면 저는 지방이 고사하는 것은 뭐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방 없는 나라가 있느냐. 그러니까 실제 일본이나 뭐 중국 같은 데 경우만 하더라도 가까운 나라만 하더라도 이미 뭐 수도권 중심이 아니라 수도권 외에 경제권들을 새롭게 영역을 구축해주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유독 그 이 수도권의 어떤 중심적인 이런 활동들이 너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지역에 있는 것들을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는 작업들을 네.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한번 좀 아픈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즘 뭐 이제 R&D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 혁신 사업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혁신 사업들이 지금 보면 거의 중부권 이상에서만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사실 R&D 같은 굉장히 지역 혁신을 위해서 중요한 부분인데 네. 대학도 그리고 지역에 사준 기업도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어쩌면 준비라기보다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네네. 것은 결국 지역의 미래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그 지역에 있는 단체들도 여기에 대한 영향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거 지방공무는 한 20년 넘었는데 이 성과 없이 계속 이렇게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이기 그렇죠. 때문에 뭐 올해도 저희는 이 사업들을 네. 계속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진 네. 않습니다만 사실 지역의 인재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데 그러한 유출을 막음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수도권과 지역의 어떤 격차 해소에 네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 집중 사업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사실 부산 하면 또 교통 문제가 네네네. 상당히 네.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그 오문범 사무총장님께서 또 BRT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또 네. 맡아서 활발한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어떠한 부분에 특히나 교통 관련해서 집중하실 계획이신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그 뭐 BRT 공론화 위원장을 했던 것을 요즘엔 좀 말하고 다니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서명권에 개통되면서 여러 가지 불만을 또 쏟아내시는 네. 주민들도 계신데 사실 이제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과제이기도 하고요. 저희 YMCA가 있는 건물 앞에도 곧 공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네. 안 그래도 우리 직원들도 벌써 저한테 막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아. 상황인데 어쨌든 좀 미래를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지난해 이제 중공영제 혁신안의 용역을 저희가 수행을 했었는데 아마 그 과정들이 올해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정책들이 시행이 될 네. 겁니다. 그러면 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또 올 하반기에는 그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 노선 개편 문제가 있습니다. 전면적 도시철도 중심으로 전면적 노선 개편을 한다라고 하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용역도 아마 막바지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노선을 개편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익숙한 패턴을 버리는 결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울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권에 다양한 위성 도시들이 있고 그 광역버스 중심으로 사실 BRT가 아주 그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네.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부산은 사실 취약한 부분들이 좀 있는 거고요. 노선도 그런 광역권과 연결돼 있는 것이 아니고 도심에서의 권을 일단 이제 이게 그 간격들을 이렇게 줄여 나가는 네. 거고 장거리 노선은 또 이제 단축시키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건데 여기 핵심은 뭐냐면 이게 환승입니다. 환승.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환승을 많이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지금 이번 노선 개편의 핵심 사업인데요. 이건 아마 기존의 인프라가 구성돼 있지 않으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편할 겁니다. 버스 한 번 타면 내 목적지까지 쉽게 가던 것을 네. 중간에 끊어서 이제 도시철도를 이용해서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나 이런 시설들이 사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시민들의 불만이 크고 특히 이제 노령화 도시 1위 도시가 또 네. 부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동이 더 불편해질 수도 네. 있는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사실 시가 이 정책을 펼칠 때 저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걸 단순하게 그냥 이론적인 관점이면 안 된다.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할 때도 시에서 요청했던 것들은 이제 뭐 투명성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제가 그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무조건 시민 편의성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용하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내 대중교통을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것을 빼놓고 투명성을 얘기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런 부분에서 올해도 교통 정책들이 다양하게 펼쳐질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어떤 편의성 또 시민 중심의 그런 그 정책들이 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또 시민들께서 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YMC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의견 주시면 또 그 의견들을 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 못지않게 또 중요한 부분이 환경 운동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예. 어떠한 노력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사실 환경 문제는 그 워낙 우리 생활과 밀접돼 네. 있지만 또 무감각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부분만 보더라도 사실
엄밀하게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대충 이렇게 섞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우리 어떤 인간의 삶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 이제 저희가 올해 포커스를 맞춘 건 그 미세 플라스틱과 네.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노 플라스틱 운동을 회원들과 함께 좀 전개해 보겠다 아. 이런 취지인데요. 그 이유는 미세 플라스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워낙 이게 적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실생활 용품에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는 샴푸, 뭐 또 린스라든지 세제 용품 이런 데에 거의 모든 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너무 적은 거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이제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쉽게 사용하는데요. 네. 뭐 아마 그 사실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들이 마음대로 버려져 가지고 이제 물고기나 이런 것들에 그렇죠. 먹고 그냥 배를 갈라보니까 플라스틱이 막 쏟아져 네. 나오는 이런 그 조금은 끔찍한 그런 사진들을 보셨을 텐데 그런 것처럼 우리 실생활에서 이런 플라스틱을 좀 최소화하는 활용도를 최소화시키는 이런 작업들 그리고 이제 천연 세제를 활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후세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아주 첫 출발점이라고 봐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뭐 예를 들면 나무를 심자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네. 이제 우리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우리 삶에 또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교육하고 그것을 좀 실천할 수 있는 플랜들을 만들고 좋은 사례가 있다면 그걸 공유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은 또 전문적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회원들과 함께 이런 사례들을 만들어내고 이걸 네. 공유하는 것은 좀 YMCA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이제 올해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해보니까 또 쉽지는 않아요. 아.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그렇죠. 플라스틱 관련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거 네. 괜히 해가지고 우리 너무 불편한 거 아니냐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불편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운동의 출발이라고 보고 그런 것에 아주 좀 중장기적으로 운동을 네. 해서 우리 부산에서의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이 좀 사라지는 이런 계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노 플라스틱 운동에 좀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고요. 네네. 자, 올해 그 사업 가운데 마지막으로 특별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네네. 특별 사업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말할까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2016년부터 시작을 했고 2017년부터 이제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전체 사업을 주관을 했었는데요. 재해동포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재해동포 숫자가 750만이 네. 넘습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인구가 줄고 있는 데에서 본다면 이 재해동포의 영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재해동포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국인 대한민국을 잘 알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단에서 하고 있는 게 그 재해동포 청소년 또 대학생 모국 연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대학생들을 국내로 초청을 해서 국내의 부산을 비롯한 전국을 돌면서 대한민국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고 이제 한민족 글로벌 공동체를 형성하는 네. 일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계속 서울에서만 이루어져 왔었습니다. 어. 10여 년 동안. 그러다가 저희 부산 IMCA가 조금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네. 이 사업을 좀 유치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이 참여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어요. 2017년도에는 대학생들이 재외동포 대학생들이 한 150명 정도였는데 2018년도에는 그게 한 200여 명으로 늘었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 280명까지 늘었는데 네. 올해는 무려 500명을 초청을 아하.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대학생 한 180명과 한 거의 7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이제 그 한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교류도 하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부산 지방으로 오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50여 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사실 그 친구들이 왔을 때에 우리 부산을 잘 홍보하고 알리는 작업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시에다 이렇게 협조 요청도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이 재해동포 청소년들이 와가지고 국내를 경험하고 그런 얼굴도 다르고요. 한국말을 못하는 친구들도 거의 한 40~50%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자신들의 거주 국가의 언어만 사용하는 친구들도 아.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에게 또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게 했을 때 한 7박 8일 동안 진행하는데요. 이 행사 끝나고 나면 아이들의 그 달라진 인식을 네.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 있는 행사인데 2년마다 이제 사업을 갱신하고 협력기관을 네. 선정하는데 올해도 저희가 이걸 잘 유치를 해서 어쨌든 부산도 알리고 네. 재해동포 사회와 부산 지역 또 대한민국이 같이 서로의 어떤 좋은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데
일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부산이 중심이 되어서 더욱더 왕성한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길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비단 YMCA뿐만 아니라 여타 관련 기관들 또 부산시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협조, 협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협치라고 하는 거버넌스라고 하는 말들이 몇 해 전부터 계속 이렇게 유행어처럼 돌고 있는데요. 네. 사실 거기에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 없이 그 협치는 이루어질 수 없거든요. 근데 사실 민선 7기 들어서 그 뭐 협치에 대한 협치 담당관도 만들고 뭐 사회 소통 뭐 통합과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어떤 네트워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 어떤 소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부서마다 차이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공공기관들 또 시, 또 기초지자체 이런 기관들과도 시민사회가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시민사회가 하는 일들을 사실 좀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렇게 안티만 하는 단체도 많지 않을 뿐더러 실제 이제 어쨌든 지역의 어떤 발전 또 성장을 위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민간 단체들과 서로 좋은 그 협력의 관계들을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뭐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도 사실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 후원도 많이 끊으세요. 네. 근데 이제 작은 그 기부도 작은 참여도 사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기관들이나 단체들한테는 큰 힘이 되는 그렇죠. 것이고 또 이런 단체들이 있어야 또 공공이 자기만의 독주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브레이크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그런데 좀 기부도 해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단체와의 그런 협조, 협치 못지않게 또 많은 시민들과의 그런 소통을 위해서는 비판이 있다면 받아들이고 또 그에 그렇죠. 대한 대안과 함께 개선을 하면은 또 더욱더 발전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네. 자,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 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요즘은 시민단체도 비판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민들께서 그 단체들에 대한 어떤 뭐 격려, 또 비판, 또 참여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 YMCA와 같은 단체들도 저는 사회적 책무감을 더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무엇보다도 그 누가 너희들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건 자발적인 것이고 또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또 시민들께서 이런 단체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구나 또 이런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주시 고민해 주신다면 그것만으로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올 한 해 동안 또 지역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아름다운 부산을 만드는 데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부산 YMCA 오문범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현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숙한 시민 의식이 아닐까요? 서로를 배려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시민 의식의 출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만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다 함께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대담한 부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